안녕하세요. 자, 기초 적천수. 자, 신금이 갑을 만날 때, 그러니까 신금이 갑목하고 만나고 을목하고 만난다는 거죠. 자, 교재는요 162페이지에서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신금이 갑목을 만나면 어때요? 일단 정제죠. 정제다, 그죠? 정제는 뭐예요, 여러분? 정제라고 하는 거는 바른 제잖아요. 바른 제. 바를 정자니까 아주 반듯한 제. 그러니까 이 제를 쌓은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타치를 안 받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염되지 않는 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조사도 안 받잖아요. 그죠? 국세청에서 털어봐야 정제야. 그렇죠? 편제하고 다른 겁니다. 자, 정제를 놨어요. 신한테 갑은 정제인데 일단 이게 뭐예요? 목국토. 그러니까 토가 들어오면 이 갑목이 목국토를 하는 거죠. 목이 뭐 한다? 극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목국토를 한다. 목국토 한다는 얘기는 인수잖아요. 인수. 나한테는 어머니가 되고 공부가 되고, 그죠? 뭐 인내심도 되고 아니면 각종 자격증도 되지 않습니까? 정제가 토를 만나게 되면 목국토 한다는 얘기죠. 그죠? 목국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나한테 이 토라고 하는 거는 인수가 되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인수를 극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토를 없앤다. 토를 어때요? 목이 땅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모르지만 목은 그 뿌리를 갖다가 계속 그 땅 속에서 막 헤집고 들어가는 거죠. 그 목은 뿌리를 더 내리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는 괴로운 거죠. 그래서 목하고 토는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튼 목국토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제극인이다. 이렇게 제극인이죠. 제극인 이거잖아요. 제극인.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죠. 목이죠. 제극인을 한다. 목국토. 그러면 제극인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오면 토를 갖다 극하기 때문에 토는 뭐예요? 이 사람한테 토생금 해주는 인수잖아요. 공부가 되는데 공부를 못하게 된다. 그죠? 제극인이 되면 책을 갖다 발로 차는 형국이라는 거죠. 공부가 안 된다. 공부를 못하게 된다. 언제? 제극인이 들어올 때, 제가 들어오면 극을 하니까 이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 그죠? 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갑이 그런데 무토를 만날 수도 있고 기토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 갑이. 그죠? 이게 기토를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토를 만났다. 기토를 만나면 얘는 뭐예요? 갑갑을 하겠네요. 이렇게. 갑기압 화해가지고 토로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갑해서 토로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토생금이 되죠. 다시. 이렇게 토생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부를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해 보면 이런 거죠. 기토를 만나면 공부를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그 뜻이라는 거죠. 이 기토를 만나게 되면, 그죠? 원래는 목이 목국토를 해서 제극인을 하게 되는데 무토를 만나면 그렇게 되는데 기토를 만나게 되면 갑기합화해서 토가 된다. 그 토는 다시 토생금을 하게 되니까 그 공부를 중단했다가 다시 하게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갔다가 휴학하고 돈 벌어서 다시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된다. 기토가 토생금을 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놓았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신금일주가 갑년을 만났다. 갑년을 만난 거예요. 갑년, 갑세운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분이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신금한테는 뭐예요? 정제년을 만난 거죠. 정제라는 연을 만났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10대라면 사춘기예요. 여자잖아요. 여자. 10대라면 사춘기다. 20대라면 그죠? 장가간 운이 되겠죠. 30대라면은 어때요? 역시 장가간 운 아니에요? 20대는
뭐 그 애인 만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자친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30대는 좀 결혼하는 운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심하면 뭐 바람 날 수도 있는 거고, 40, 50대는 옛날 애인이 보고 싶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요 신금이 본처와 이혼한 후에 이 갑년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본처가 보고 싶고, 그리고 재결합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정제년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 정제니까 이 정제년에 보통 남자들이 그 철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고생한 게 그때 생각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정제년이 들어오지 않으면 마누라가 고생한 걸 모르게 되는데, 편제년은 뭐예요? 놀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재밌는 여자를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정제는 자기의 본처가 됨으로써 어떻다? 그 마누라가 자기를 만나서 고생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여도 된다는 겁니다. 인수운에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수운에는 어떻게 될까요? 인수운에는 누구나 다 철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운이 흘러가는데 인수운이 막 60대, 70대, 80대 들어오면은 철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철이 안 나면 어때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다니는 거 봐도 그죠? 나이가 좀 먹었는데 막 발랄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좀 철이 들렀다고 보잖아요.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냐. 자, 인수운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다고요? 인수운에는 누구나 철이 들게 된다.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를 낳으신 부모, 그죠? 나를 위해서 이 부모들이 고생했다는 걸 인수운에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수운이 들어오면 공부하고 싶어요. 좋은 데로 이사 가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찾아도 가고 전화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인수운이 들어오면 그렇다는 겁니다. 재성의 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재성운이 들어오면은 큰돈 벌고 싶어요. 남자는 장가가고 싶어집니다. 재성운이 들어와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재성운이 들어와야 돈이 벌고 싶고 장가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식 혼기가 와 있다면 재성운이 언제 들어오나 보시라고요. 그때 얘기를 해야지 장가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부합돼서 얘가 움직이는 거지, 아니 얘가 장가가는 운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공부운이 들어왔는데 장가가 그러면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재성운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봐라. 관성운이 들어오면 직장에 들어가서 미치도록 일하고 싶어지는 게 이 남자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들 출근해. 2층에서 내려다보니까 차들은 바삐 어디론가 가고 사람들은 부산이 움직여. 횡단보도를 막 왔다 갔다 하는, 저 사람은 어디 목적지가 있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나도 어디 가서 일하고 싶다는 겁니다. 관성운이 들어왔을 때 직장에 들어가서 미친 듯이 일하고 싶어진다. 그러면 여자는 관성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시집 가고 싶다고요. 관성운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봐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관성운이 들어와야 여자가 시집 가고 싶은데, 그죠? 아셨죠? 그럼 비겁운이 들어오면, 이게 비겁의 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고요. 비겁운이 들어오면은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놀기 좋아하고 술 마시고 풍류를 즐기고 싶은 거예요. 비겁운이 들어올 때 그렇다는 겁니다. 비겁운이 들어왔다는 건 금운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금이니까 이게 경이나 신금이 들어오는 운 아니에요. 이럴 때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닌다. 그럼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갑신년이 들어오면은 어떻습니까? 갑이 여기 가면 절이 되죠. 그러면 절이 되니까 죽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갑이 죽어서 들어오니까 이 갑신년은 정제라도 재결합이 좀 힘들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신수를 볼 때 신금일간이 갑신년이 되면 정제년이니까 내 돈이고, 갑목이 신금에 죽어서 들어오니까 이 어떻게 보면 내 돈이 안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금이 비겁년이 들어오게 되면 돈을 못 벌게 됩니다. 왜? 비겁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내 돈을 갖다가
쪼개 먹는다, 논아 먹는다. 내가 10개인데 비겁이 들어오면 이거를 5개밖에 못 가져간다는 얘기죠. 비견은 5대5로 논아 같지만 겁재가 들어오면요 5대5가 안 돼요. 항상 겁재가 하나라도 더 가져갑니다. 그죠? 나보다는 무조건 겁재가 하나라도 더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왕 줄 거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내가 선심 써서 주는 거예요. 야, 네가 2개 더 먹어라. 그러면 이름이라도 난다 그랬죠. 이왕 나갈 거니까 겁재 연애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비겁 연애는 내 것을 나눠 먹어야 하니까 움켜쥐지 마라. 예? 오히려 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마음을 푸는 것이 좋다, 이런 겁니다. 자, 다음에는 신금이 을목을 만나면은 을신충이죠. 편재와의 충이죠. 이 목은 38목이죠. 그래서 그 3번 살림을 없든지 뭐 장가를 3번 가든지 하는 게 이게 을신충을 갖다가 해석하는 요령입니다. 보통 여자 같은 경우에는 살림을 갖다가 3번 정도 말아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미일주를 보게 되면 이렇게 신미일주죠. 여기 지장간에 정을기가 있죠. 여기에 있어서 금금목 자기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8목이다. 그러니까 충미충을 당할 때 내 재산 손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살림을 3번 정도 말아먹고 난 다음에 안정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을신충을 했어요. 그럼 목은 돈이고 여자지요. 그러니까 돈이 따르지 않고 돈이 도망가는 거죠. 돈만 도망갑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도 도망가게 됩니다. 이렇게 임수가 들어와서, 그죠? 금생수 수생목으로 통관하지 않으면, 금생수 수생목으로 통관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괴로운 형국이다. 근데 통관하면 되게 좋은 거죠. 그러면 해자, 이렇게 해나 자가 들어오면은, 그죠, 수가 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경우에는 돼지띠나 쥐띠가 인연이 되면은 어떻다?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사시에 을의일에 신사월에 을미년에 태어난 여자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은요 무조건 임진생을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임진생. 자, 임진생을 만나면은 평생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왜요? 을목은요 이 진을 보게 되면은 가장 좋은 땅에다가 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동네 소부자는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통관인 이 임수, 그죠? 통관 용신을 해주는 이런 임진생을 만나게 되면은 돈 걱정 없이 평생을 풍요롭게 살 수가 있다. 부부 인연법에도 그런 게 있는데 나중에 이런 얘기를 다시 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또 뭐예요? 이게 우리가 을신충한다, 그죠? 신을 되잖아요. 이렇게 신을이 되면 금목상전이 되죠. 금목상전은 뭐예요? 금이 많고 목이 적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되게 되는데 금목상전을 그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이 많고 목이 적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금목상전이다. 금하고 목하고 싸운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상전 이렇게 금하고 목하고 싸우게 되면 누가 이겨요? 금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건강상 몸이 아프면 통자항렬에 갖게 돼요. 그게 뭐냐면 두통, 치통, 골통, 뭐 근육통, 신경통이 된다. 아셨죠? 그리고 을목은요, 이 을목은 신금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역시 간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있고 간목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민감해지는 겁니다. 왜? 신금이 면도칼로 간목의 표피, 피부, 그거를 자꾸 긁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민감해지는 겁니다. 비겁인 경금과는 어때요? 을경합을 하죠. 이게 신금이 을을 만나고 있는데 이게 경금이 들어오면 이 경금과는 을경합을 하지 않습니까? 을경합을 해서 어때요? 을경합을 해서 다시 금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겁재가 되는 거죠. 그죠? 금이 되니까 이럴 때는 속전속결을 요한다. 왜? 금 비견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내 거를 또 논아먹어야 된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도움이 돼요. 내가 힘이 약할 때는
이게 그 겁재가 도움이 된다. 내가 있어지면 돈이 있어지면 뺏어 먹자, 논아 먹자, 나눠 먹자 하는 게 이건 비견 겁재들이란 말이에요. 비견 그런 겁재하고 오래 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논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속전속결로 이 일을 마무리하는 게 좋다. 그리고 건강상 몸이 아프면 통자 계열이다. 통자 계열. 이 신금이 이웃집 여자, 이 꽃다운 여자죠. 꽃 같은 여자잖아요. 을목이. 이 신금이 그 이웃집 꽃 같은 여자를 좀 건드렸다. 건드렸는데 을목의 이 여자, 이 경금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을경합화로 다시 금이 되니까 나한테는 뭐예요? 겁재가 되니까 이 사람이 도둑놈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을목의 원래 남자가 경금이잖아요. 정관이잖아요. 이 사람이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근데 을경합을 해서 금이 됐다는 거잖아요. 금이 됐다는 얘기는 나한테 겁재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 겁재가 됐다는 얘기는 도둑놈 아니에요. 그죠? 이놈이 도둑놈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손만 잡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도 경금이 나를 갖다가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죽인다. 자, 감옥 가기 싫으면 3억 내라는 거예요. 그럼 3억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목은 38목이라고 그랬잖아. 감옥 가기 싫으면 3억을 내놔라. 경금은 양이죠. 경금은 양이잖아요. 양. 양은 뭐예요? 플러스잖아요. 신금은 뭐예요? 음이잖아요. 그러면 힘의 세기가 어때요? 신금이 경금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힘으로 봐도 경금한테 신금은 당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신금이 경금과 싸워서 못 이긴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을목 여인이 경금과 짜고서, 그죠? 어떻게 했다? 본서방과 짜고서 나를 괴롭히는 형국이다. 신금일주는 을연에 조심해야 된다. 뭐를? 누구를? 꽃뱀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올해 을사년이네요. 자, 신금일간들은 을사년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우리 스태프들한테 엄청난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